이준호는 38살 된 남자로 한미연과 결혼한 지 7년이 됐어요. 서울에서 사는 이 부부는 아이가 없고 둘 다 직장인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그들의 일상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어요. 미연이 주말에 외출하는 횟수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매달 4, 5번 정도 나가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자정 넘어서야 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준호는 처음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연이 엄마가 아프셔서 가서 돌봐야 해라고 말하니까요. 그녀는 매번 그렇게 이유를 대며 나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미연이 출근복 차림으로 나서려 할 때였어요. 평소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이 아니라 세련된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고 화장을 꼼꼼히 한 모습이었어요. 준호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물었어요. 오늘도 엄마 댁 가는 거야? 뭐 필요한 거 없어? 미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 필요 없어. 늦게 올 테니까 먼저 자라고만 말하고 문을 나섰어요. 예전에는 항상 당신 뭐 사올까?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어보곤 했는데 그 습관이 사라진 거예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살짝 철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건조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미연이 돌아온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의 발소리가 들리자 준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물었어요. 엄마는 어때? 오늘 뭐 했어? 미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피곤한 표정으로 그냥 엄마 돌보고 왔어. 피곤하네라고 대답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준호는 그 뒤로도 며칠 동안 비슷한 패턴을 지켜봤어요. 그녀가 집에 있을 때도 대화가 줄었어요. 저녁 식사 중에 준호가 오늘 회사 어땠어? 라고 물으면 미연은 별일 없었어 라고 짧게 답하고 TV로 시선을 돌려요. 또 다른 주말 저녁, 준호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미연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킥킥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너무 자연스럽고 밝아서 준호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는 칼을 내려놓고 다가가 물었어요. 뭐 봐? 재미있어 보이네.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미연은 깜짝 놀라 핸드폰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아, 그냥 친구야. 별거 아니야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 반응이 평소와 달라요. 예전에는 핸드폰에 재미있는 게 있으면 같이 보여주곤 했는데 이제는 숨기려 해요. 준호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녀의 눈빛이 피하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미연의 등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이상해. 왜 이렇게 변한 거지? 다음 날 아침 그는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그 노트에 미연의 외출 일정을 적기 시작했어요. 날짜, 출발 시간, 그녀가 말한 목적지, 돌아온 시간, 그리고 공동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까지요. 첫 번째 기록은 그 주 토요일, 출발 오전 10시, 목적지 엄마 집, 귀가 새벽 1시 30분, 지출 50, 영원, 택시비 추정. 준호는 노트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이게 도움이 될까 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동료 김민준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민준은 준호의 부하 직원으로 친한 편이었어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민준이 물었어요. 이 과장님, 요즘 장모님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제 아내가 말하길 요즘 형수님이 친정에 안 오신다고 하던데요. 준호는 맥주 잔을 들다 멈칫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언제부터? 라고 물었어요.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한두 달 됐나? 그전에는 자주 오셨다고 하던데.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미연은 매주 엄마 집에 간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홀로 마셨어요. 미연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그는 그녀의 잠든 얼굴을 보며 손을 떨었어요. 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숨기는 거지? 불안이 가슴을 조여왔어요. 다음 날 아침 미연이 출근 준비를 할 때 준호는 평소처럼 좋은 하루 되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했어요. 더 지켜보고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 주중에 또 외출이 있었어요. 미연이 오늘 엄마 댁 가야 해라고 말하고 나서려 할 때 준호는 문 앞에서 그녀를 붙잡았어요. 엄마한테 안부 전해줘. 필요하면 나도 같이 갈까? 미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니, 괜찮아. 당신 바쁘잖아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어요. 준호는 그녀가 나간 후 집안을 서성였어요.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또 기록했어요. 출발 오후 2시, 귀가 예상 자정. 그리고 공동 계좌 앱을 열어 확인했어요. 카페에서 20, 영원 결제 내역이 새로 떴어요. 엄마 집에서 왜 카페에 가? 의심이 점점 커졌어요. 한 주가 더 지나고 준호는 미연의 옷장을 몰래 열어봤어요. 새로 산 듯한 드레스와 구두가 눈에 띄었어요. 평소 그녀 스타일이 아니에요. 더 세련되고 데이트에 어울릴 법한 거예요. 그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옷장을 닫았어요. 그날 저녁 미연이 돌아오자 준호는 일부러 대화를 유도했어요. 요즘 바빠 보이네. 엄마는 좀 나아지셨어? 미연은 응, 조금. 걱정 말라고만 말하고 샤워하러 갔어요. 준호는 그 대답에 더 불안해졌어요. 민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몰래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요즘 건강 어떠세요? 장모님은 밝은 목소리로 응, 괜찮아. 왜 갑자기? 준호는 미연이 자주 가서 돌본다고 해서요. 장모님은 웃으며 그애 요즘 바빠서 안 오던데? 한 달 넘게 못 봤어. 그 말을 듣자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그는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눈물이 고일 뻔했어요.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미연의 등을 등지고 누웠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대체 무슨 일이야? 불면의 밤이 이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미연이 출근하며 오늘도 늦을 수 있어라고 말할 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노트에 더 많은 기록을 쌓아야 해요. 진실을 알아내야 해요. 그 다음 주부터 준호는 미연을 더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그는 미연의 행동을 유심히 봤어요. 토요일 아침에 미연이 집을 나서기 전에 그녀는 항상 현관에서 핸드폰을 확인해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보내는 듯 했어요. 그리고 평소 엄마 집에 갈 때 들지 않던 작은 화장품 가방을 챙겨요. 립스틱, 파우더, 향수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그 가방을 보자 준호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걸 챙겨?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4주 동안 준호는 미연의 패턴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서 9시 15분 사이에 집을 나서고 돌아오는 건 8시간에서 11시간 후예요. 저녁 7시나 8시에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밤 10시나 11시를 넘겨요. 준호는 노트에 그 모든 걸 적었어요. 출발 시간, 귀가 시간, 그녀가 입은 옷, 그리고 공동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어요. 명세서를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강남 상업지구에서 주차비가 나왔고 레스토랑에서 2사람 분량의 식사비가 청구됐어요. 편의점 결제도 있었는데 그 위치는 번당이 아니라 강남 쪽 호텔 밀집 지역 근처예요. 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지도를 펼쳐봤어요. 미연이 말한 엄마 집은 번당 방향인데 이 지출들은 모두 강남 쪽이에요. 그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따라가며 중얼거렸어요. 여기서 왜 돈을 썼지? 엄마 집 가는 길이 아닌데.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강남에 있는 여성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름은 김수연 변호사예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몰래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연의 외출, 거짓말, 이상한 지출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불법적인 방법은 피하세요. 추적 앱이나 도청은 안 돼요. 그게 오히려 당신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공개된 증거만 모으세요. 카드 명세서, 영수증, 공공장소에서의 증언. 준호는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알겠어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변호사는 타임라인을 만드세요. 날짜별로 기록하고 사진도 찍어두세요. 필요하면 탐정 고용을 고려해 보고요. 그 조언을 듣고 준호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에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증거라는 이름으로요. 안에 타임라인 문서, 카드 명세서, 스캔, 지도 캡처, 그리고 자신의 관찰 노트를 넣었어요. 그 주 중에 준호는 미연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 중에 그는 일부러 말했어요. 다음 주에 출장 갈 것 같아.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미연의 얼굴에 순간 안도하는 기색이 스쳤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그 표정을 준호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고 미연이 말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준호는 포크를 내려놓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확실해.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그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폴더를 다시 봤어요. 증거가 쌓일수록 불안이 커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5주째 토요일 아침이 됐어요. 준호는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어요. 미연이 오늘도 엄마 댁 갈게라고 말할 때 그는 응, 조심히 다녀와라고 대답하고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집 근처 카페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미연이 집을 나서는 걸 보고 그는 택시를 타고 그녀의 차를 따라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흘렀어요. 미연의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번당이 아닌 호텔이 많은 외곽지구로요. 10시 40분쯤 그녀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어요. 준호는 택시를 세우고 근처 카페에 앉아 관찰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주차장 입구를 지켜봤어요. 11시 20분쯤 미연이 건물에서 나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5분 정도 차이를 두고 한 남자가 따라 나왔어요. 남자는 40대 초반쯤,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검은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힐끔 보며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준호는 그 장면을 보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누구야? 왜 같이 나와? 그는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사진을 찍었어요. 핸드폰 카메라로 멀리서요. 남자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자 준호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남자는 박지훈이었어요. 준호의 회사에서 프로젝트 개발 이사예요. 상사이자 함께 일한 지 5년 된 동료예요. 준호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려 핸드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훈 이사? 왜 미영과 머릿속에 지난 몇 달의 모든 게 스치듯 떠올랐어요. 회사 모임에서 미연이 지훈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건가? 미연이 지훈의 차에 타고 사라지는 걸 보며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카페에 앉아 사진을 봤어요. 미연과 지훈이 웃으며 걷는 모습, 차에 타는 장면, 증거 폴더에 그 사진들을 추가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닦아내고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더 많은 증거가 생겼어요. 상담 부탁해요. 집에 돌아온 건 저녁 늦게였어요. 미연이 이미 와 있었어요. 오늘 출장 준비로 늦었어? 라고 그녀가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곤해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그녀를 등지고 누웠어요. 이제 끝났어. 모든 게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회사에 가서 지훈을 유심히 봤어요. 회의실에서 지훈이 웃으며 인사할 때 준호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준호 씨. 지훈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네, 이사님이라고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마음속으로는 네가 내 아내와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점심시간에 그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미연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 주 내내 준호는 미연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려 했어요. 그녀가 샤워할 때 핸드폰을 봤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 비밀번호가 안 먹혔어요. 그는 포기하고 대신 카드 명세서를 더 자세히 분석했어요. 지난달 강남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콘돔을 산 내역이 있었어요. 그걸 보자 준호는 구역질이 날 뻔했어요. 이게 사실이야? 그는 컴퓨터를 껐어요. 변호사와 다시 만났어요. 이 사진들로 충분할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대화 기록이나 증인. 준호는 한숨을 쉬며 알겠어요. 계속할게요. 한 주가 더 지나고 준호는 또 토요일을 기다렸어요. 이번엔 미연을 따라 호텔 로비까지 갔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미연과 지훈이 로비에서 만나 키스를 했어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미연이 돌아오자 그는 평소처럼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미연은 엄마랑 시간 보냈어 라고 거짓말했어요. 준호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대면할 때가 다가왔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호텔 주차장에서 미연과 지훈이 사라진 후 그는 핸들을 꽉 쥐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7년. 다 무너졌어.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어요. 그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목이 메었어요. 이게 한 번인가? 아니, 계획된 거야. 몇 달째 이어진 거. 그는 핸드폰을 꺼내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미연의 웃는 얼굴, 지훈의 손이 그녀의 등을 스치는 장면. 그 모든 게 증거예요. 그는 차를 출발시키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내야 해.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집에 돌아온 준호는 컴퓨터를 켜고 증거 폴더를 열었어요. 카드 명세서 스캔, 주차 영수증 사진, 호텔 근처 편의점 결제 내역. 거기에 오늘 찍은 사진들까지 추가했어요. 노트에 세세한 기록도 적었어요. 미연의 출발 시간, 지훈의 차 번호, 그들이 나온 건물 주소. 그는 프린터로 모든 걸 출력했어요. 종이 더미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이게 우리 결혼의 끝인가?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야. 지속된 배신이야. 이제 행동할 때야. 그날 저녁 미연이 집에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며 오늘 좀 피곤하네.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그녀를 봤어요. 평소처럼 웃는 그 얼굴이 이제 역겹게 느껴졌어요. 아무거나라고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연은 이상하다는 듯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지만 준호는 피곤해서라고만 말했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더 이상 못 살아. 이 가짜 생활. 다음 날 아침 그는 몰래 부동산 앱을 열고 근처 원룸을 검색했어요. 일주일 후 입주 가능한 곳을 예약했어요. 짐을 챙길 준비를 시작했어요. 옷 몇 벌, 노트북, 증거 파일. 미연이 출근한 후에야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월요일 아침 준호는 출근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김수연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충분해요. 사진, 명세서, 타임라인. 이게 결혼 파탄의 증명이 돼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어떻게 하죠? 라고 물었어요. 변호사는 차트로 설명했어요. 먼저 화해를 시도해요. 미연 씨와 대화해서 합의할 수 있으면 좋고요. 안 되면 소송으로 가요. 재판에서 증거가 핵심이에요. 그녀는 계산서를 펼치며 이어갔어요. 정신적 피해 보상은 2, 500만에서 3, 500만 원 정도예요. 재산 분할은 당신 쪽이 6, 4로 유리할 수 있어요. 공동 자산이 주택과 예금이잖아요. 준호는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법정에서 논리와 증거가 이겨요. 그는 사무실을 나서며 결심했어요. 평정심을 유지해야 해. 회사에 도착한 준호는 인사팀장 김 과장 사무실로 갔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급한 일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김 과장은 의자를 권하며 앉아요. 무슨 일인가요?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설명했어요. 박지훈 이사님이 제 아내와 불륜 관계예요. 증거가 있어요. 그는 사진과 기록 일부를 보여줬어요. 김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심각한 도덕 위반이에요. 상사와 부하 직원 가족 간의 일이라 더 문제예요. 준호는 회사 규정대로 처리해 주세요. 제 명예를 지키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팀에 보고할게요. 하지만 소문날 수 있어요. 각오하세요. 준호는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대화 후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이메일로 사직서 초안을 썼어요. 아직 보내진 않았지만 마음의 준비예요. 그 주 중에 회사에서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지훈 이사가 회의에서 준호를 피하는 눈치였어요. 오늘 리포트 제출했나라고 물을 때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준호는 네, 보냈어요라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네가 감히 하며 주먹을 쥐었어요.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어요. 조사가 시작됐어요. 증언 부탁해요. 준호는 방에 앉아 모든 걸 털어놨어요. 사진을 제출하고 타임라인을 설명했어요. 팀원은 이건 명백한 위반이에요. 징계위원회로 갈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미연이 오늘 회사 어땠어? 라고 물었지만 그는 바빴어라고만 했어요. 스트레스가 쌓여 준호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미연과 지훈이 웃는 꿈.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이 퀭했어요. 회사에 휴가 신청을 넣었어요. 개인 사정으로 3개월 무급 휴가 부탁해요. 상사가 승인했어요. 쉬면서 회복하세요. 필요하면 연락해요. 준호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짐을 챙겼어요. 미연에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녀가 언제 돌아와? 라고 물을 때 모르겠어라고 대답했어요. 그 미소가 이제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휴가 첫날 준호는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서울을 벗어나 인천 쪽 작은 아파트예요. 짐을 풀며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멀리 보였어요.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이제부터 맡겨요. 저는 쉬면서 회복할게요. 변호사는 알겠어요. 화해 서류 보낼게요. 준호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이제 새 시작이야. 불안이 가시지 않았지만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매일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미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언제 와? 걱정돼. 그는 답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대신 처리할 거예요. 한 달 후 변호사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미연 씨가 화해 거부했어요. 소송으로 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어요. 진행해 주세요. 그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땀을 흘리며 분노를 풀었어요. 친구에게 전화해 이혼할 거야 라고 털어놨어요. 친구는 힘내라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책을 읽고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회사로부터 지훈 이사의 징계 소식이 들려왔어요. 강등됐대. 그는 속으로 그게 끝인가 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제 자신의 삶에 집중할 때예요. 휴가 기간 중 준호는 바다를 보며 산책할 때마다 과거를 떠올렸어요. 미연과의 첫 데이트, 결혼식. 하지만 이제는 아픔으로 변했어요.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덜 아팠어. 변호사와 통화할 때마다 진행 상황 어때요? 라고 물었어요. 증거가 강력해요. 유리할 거예요.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미연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제 끝났어. 그는 새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을 떠날지도 몰라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준호는 원룸에 도착한 첫날,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인천 쪽이었지만 그는 더 멀리 가기로 결심했어요. 변호사와 통화 후 부산 근처로 갈게요. 바다가 필요해라고 말하고 짐을 챙겼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기차를 타고 부산 근처 작은 해안 도시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손가락을 꼬물거렸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도착한 곳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은 좁았지만 발코니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침대를 정리하고 냉장고에 과일과 채소를 채웠어요. 저녁에 산책하며
바다 바람을 느꼈어요.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는 엄격한 일과를 세웠어요.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리자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보며 스트레칭을 했어요. 오늘도 해보자라고 중얼거리며 운동복을 입고 문을 나섰어요.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40분 동안 걸었어요. 발밑에 모래가 바스락거리고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귀를 채웠어요. 처음엔 머릿속에 미연과 지훈의 얼굴이 떠올라 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파도 소리가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집에 돌아와 샤워하고 오트밀에 과일을 넣어 아침을 먹었어요. 커피 대신 허브티를 마셨어요. 점심은 생선구이와 채소로 간단히 했어요. 오후엔 책을 펼쳤어요. 자기 치유의 길이라는 책을 읽으며 밑줄을 그었어요. 내 안의 상처를 인정하라라는 구절을 보자 가슴이 뜨끔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준호는 지역 상담소로 갔어요. 심리 상담사인 박 선생님은 50대 중반 여성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번 주 어땠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아 털어놨어요. 잠이 좀 나아졌어요. 하지만 꿈에서 미연이 나와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꿈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에요. 복수보다는 당신의 회복에 집중하세요. 매일 감사 일기를 쓰세요. 준호는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바다 소리에 감사해. 건강한 식사에 감사해. 그렇게 적으며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다음 상담에서 효과가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박 선생님은 웃으며 좋아요. 계속하세요 라고 응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느껴졌어요. 처음엔 밤에 뒤척이다 새벽에야 잠들었는데 이제 십시에 누우면 곧 잠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 피곤이 덜했어요. 분노가 솟구칠 때마다 바다로 나가 산책했어요. 파도가 밀려오다 사라지는 걸 보며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카페인도 줄였어요.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하니 두통이 사라졌어요. 책 읽는 양도 늘었어요. 한 주에 2권씩 자기 개발서부터 소설까지요. 강인한 마음이라는 책을 읽으며 내가 선택하는 삶이라는 문장을 메모했어요. 준호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 클럽을 발견했어요. 첫 모임에 가서 새로 이사 왔어요 라고 인사했어요. 회원들은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어요. 한 할머니가 환영해요. 이번 주 책은 치유의 여정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토론 중에 준호는 조용히 의견을 냈어요. 상처를 극복하려면 시간을 줘야 해요. 다른 회원이 공감하며 맞아요. 나도 이혼 후 그랬어요 라고 공유했어요. 모임 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곳에서 주말 하이킹 그룹을 소개받았어요. 매주 토요일 산책해요. 같이 갈래요? 준호는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첫 하이킹 날 준호는 등산화 신고 모임 장소로 갔어요. 산책로 초입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중 강수민이 눈에 띄었어요. 34살 자유로운 건축가로 머리를 묶고 편한 옷을 입었어요. 출발하며 수민이 옆에 서서 걸었어요. 처음이세요? 라고 그녀가 물었어요. 준호는 네, 서울에서 왔어요. 휴식차 왔어요. 수민은 웃으며 나도 5년 전 이혼 후 여기로 왔어요. 바다가 치유해줘요.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움직였어요. 산책 중에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 생활이 무너지니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라고 준호가 말했어요. 수미는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먼저 자신을 치유해야 해요.
남에게 의지하면 다시 아파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정상에서 쉬며 물을 나눠 마셨어요. 이 산책이 좋네요라고 준호가 말했어요. 그 후로 그들은 자주 만났어요. 하이킹 후 커피숍에서 오늘 산책 어땠어? 라고 수민이 물었어요. 준호는 파도 소리만큼 상쾌해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책을 추천했어요. 이 책 읽어봐. 새로운 시작이야. 준호는 집에 가서 바로 읽었어요. 다음 모임에서 고마워. 도움이 됐어라고 말했어요. 수미는 핸드폰으로 바다 사진을 보내줬어요. 오늘 찍었어. 너도 찍어서 보내. 준호는 다음날 아침 산책하며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이게 내 뷰야. 그녀의 답, 예쁘네. 같이 볼까? 그들은 압박 없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수민 앞에서 준호는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미연과 지훈 일로 소송 중이야라고 털어놨어요. 수민은 힘들었겠다. 하지만 네가 강해지는 과정이야라고 말했어요. 준호의 상태가 점점 나아졌어요. 잠 시간은 8시간으로 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맥박을 재니 안정적이었어요. 커피는 주 3회로 줄었어요. 책은 한 달에 10권 읽었어요. 상담에서 박 선생님은 진척이 좋아요라고 칭찬했어요. 하이킹 중에 수민과 손을 스치듯 잡았어요. 조심해, 미끄러워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집에 돌아와 일기에 적었어요. 오늘 수민과 대화가 즐거웠어. 분노가 사라지고 평화가 자리 잡았어요. 그는 거울을 보며 이제 나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어라고 중얼거렸어요. 한 달 후 준호는 수민과 바닷가에서 산책했어요. 너 덕분에 많이 회복됐어라고 말했어요. 수민은 나도 내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어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파도를 봤어요. 바람이 불어 머리를 흩날렸어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가자라고 말했어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천천히. 그 순간 바다가 더 푸르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속으로 새로운 시작이야라고 느꼈어요. 상담소에서 관계가 생겼어요 라고 공유했어요. 박 선생님은 좋아요. 서로 치유하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책클럽에서 발표도 했어요. 이 책에서 배운 건 과거를 놓아주는 거예요. 회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이킹 그룹에서 리더 역할을 맡았어요. 이번 코스는 여기로 가요라고 안내하며 걸었어요. 수민이 옆에서 잘해라고 속삭였어요. 집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생선 스튜를 만들어 수민을 초대했어요. 맛있네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준호는 웃으며 연습 중이야라고 대답했어요. 밤에 창밖 바다를 보며 평온함을 느꼈어요. 이제 강해졌어. 휴가가 끝나갈 무렵 그는 새 직장을 알아봤어요. 건축 관련으로 할까라고 수민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좋아. 같이 생각해보자라고 말했어요. 변호사로부터 소송 소식이 왔어요. 승소 가능성 높아요. 준호는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과거는 멀어지고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수민과 함께한 저녁 산책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우리 함께 만들자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그녀를 안았어요. 파도 소리가 그들을 감쌌어요. 3개월 휴가가 끝나갈 무렵 준호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민이 옆에 서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서울로 돌아갈 때가 됐네.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이제 준비됐어.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가야지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바닷가 식당에서 생선구이를 먹었어요. 수민이 포크로 생선을 찍으며 자주 연락할게. 그리고 곧 다시 올게라고 했어요. 준호는 그녀의 눈을 보며 나도 네가 있어서 이 시간이 소중했어라고 대답했어요. 포옹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는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바다가 아쉬웠지만 가슴속에 새로운 힘이 생겼어요. 서울에 도착한 준호는 회사로 복귀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김수연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소송이 마무리됐어요. 판결이 나왔어요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미연 씨가 항소 안 했어요. 판결대로 이행됐어요. 정신적 피해 보상 3천만 원, 재산 분할 6, 사로 당신 몫이 7천만 원이에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준호는 서류를 넘기며 숫자를 확인했어요. 공동주택 매각대금, 예금, 그리고 보상금. 그는 한숨을 쉬며 이게 끝인가 봐요. 고마워요라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잘 이겨내셨어요. 라고 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준호는 주머니에 서류를 넣었어요. 이 돈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네. 거리로 나서 바람을 느끼며 걸었어요. 서울의 번잡함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회사에 복귀한 첫날, 준호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어서 와요, 과장님, 이라고 인사했어요. 민준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휴가 잘 보냈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웃으며 덕분에요. 이제 다시 일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니 인사팀에서 온 이메일이 있었어요. 박지훈 전 이사 징계 결과 통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는 마우스를 클릭해 내용을 읽었어요. 위원회가 3개월 정직, 직급 강등으로 일반 직원으로, 그리고 2년간 승진 및 평가 정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부 공지로 사내에 알려졌지만 구체적 이유는 생략됐어요. 준호는 화면을 보며 손가락을 꼬았어요. 이게 네가 치른 대가야. 몇 주 후 소문이 돌았어요. 지훈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민준이 점심시간에 지훈 이사 그만뒀대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 라고 물었어요. 준호는 샌드위치를 베어 물며 글쎄 개인 사정인가 봐라고만 말했어요. 속으로는 내가 한 일에 결과지하며 안도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상사가 회의 중에 준호 과장 프로젝트 리드 맡아줄래? 라고 물었어요. 준호는 네, 해볼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동료들이 그를 보며 존경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한 여직원이 커피를 타주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처리하셨어요? 저 같으면 폭발했을 텐데라고 속삭였어요. 준호는 컵을 받아들며 법대로 했어요. 그게 제일 나아요라고 말했어요. 퇴근길에 그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봤어요. 감정에 휘말리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게 나의 승리야. 집에 도착해 통장을 확인했어요. 보상금이 입금됐어요.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저축을 했어요. 이제 안정됐어라고 중얼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준호는 주말에 기차를 타고 다시 해안도시로 향했어요. 수민이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로 오랜만이라고 말하며 안아줬어요. 준호는 그녀의 향기를 느끼며 보고 싶었어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손을 잡고 바닷가로 걸었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익숙하게 들려왔어요. 수민이 먼저 말했어요. 서울 생활 어때? 소송 끝났다고 들었어. 준호는 모래를 밟으며 응, 모든 게 마무리됐어. 회사도 안정됐고 돈도 들어왔어. 이제 자유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됐네. 네가 강해진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어요. 나 요즘 건축 프로젝트 많아. 너는? 수민이 물었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 받았어. 하지만 천천히 생각할게라고 대답했어요.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를 흩날렸어요. 저녁에 그들은 작은 레스토랑에서 해산물 요리를 먹었어요. 수민이 포크를 내려놓고 우리 관계 천천히 가는 게 좋지? 라고 물었어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응, 내 말이 맞아. 서로 치유되면서라고 말했어요. 식사 후 바닷가 산책로를 걸었어요. 달빛이 물결에 반사됐어요. 준호는 멈춰서서 예전엔 분노로 가득 찼어. 미연과 지훈 때문에. 하지만 이제 평화로워라고 털어놨어요. 수미는 그의 팔을 잡으며 그 상처가 내게 힘을 줬어. 이제 새로운 네가 됐잖아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키스를 나눴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그 순간에 준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수민과 함께 산책로를 걸었어요. 앞으로 뭐 할까? 그녀가 물었어요. 준호는 여기서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서울과 이곳을 오가며라고 대답했어요. 수민은 웃으며 좋아. 나랑 같이라고 말했어요. 기차역에서 작별할 때 그는 그녀를 안고 곧 올게라고 약속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과거는 흉터지만 이제 날 지배하지 않아. 회사에 도착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동료와 회의 중에 아이디어를 내니 상사가 좋아. 그게 내 스타일이야라고 칭찬했어요. 시간이 더 흘러 준호는 주말마다 수민을 만나러 갔어요. 한 번은 그녀의 작업실에서 건축 도면을 봤어요. 이 디자인 멋지네라고 말하며 스케치를 만졌어요. 수민은 너 덕분에 영감이 생겼어라고 대답했어요. 저녁에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봤어요. 불꽃이 터지는 소리에 수민이 우리처럼 밝아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이게 행복이야. 회사에서 승진을 받아들었어요. 이제 팀장 되요라고 민준에게 말하니 축하 인사가 쏟아졌어요. 집에서 통장을 확인하며 저축을 늘렸어요. 미래를 위한 거야. 수민과 함께한 또 다른 주말, 그들은 산책 중에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결혼은 천천히. 하지만 같이 사는 건 어때? 준호가 물었어요. 수민은 좋아. 네가 준비되면라고 대답했어요. 바다를 보며 그들은 웃었어요. 준호는 가슴속으로 이제 진짜 새 시작이야 라고 느꼈어요. 과거의 아픔이 희미해졌어요. 그는 강해졌고 행복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으로 수민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사랑해. 그녀의 답, 나도. 그 단순한 말이 그의 하루를 밝혔어요. 회사 생활이 바빠졌지만 준호는 균형을 유지했어요. 저녁에 책을 읽거나 헬스장에서 운동했어요. 상담을 그만두고 이제 스스로를 돌봤어요. 민준과 술자리에서 너변했어. 더 밝아졌어라고 들었어요. 준호는 잔을 부딪히며 덕분이야 라고 말했어요. 수민을 서울로 초대했어요. 그녀가 왔을 때 도시를 산책하며 여기서도 좋네라고 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우리 미래 계획 세우자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응, 함께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창밖 불빛을 보며 포옹했어요.
1년이 지나 준호는 수민과 함께 바닷가 집을 샀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말하며 문을 열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구를 배치하며 행복해라고 했어요. 준호는 그녀를 안고 나도 이게 새 시작이야 라고 말했어요. 과거는 멀어졌고 미래가 밝았어요. 그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감사했어요. 이 모든 게 내 선택이야. 회사에서 성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삶이 다시 빛났어요.